제재하는 조치를 실시한 지 10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당초 국내 경제에 대한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었으나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 등으로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대부분 의존했던 불화수소는 이제 99%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위기 극복 대처 능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박수를 받아야 할 분들은 바로 자발적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실 텐데요. 99%도 아닌 99.9%로 일본 제품을 한국에서 아예 박멸하는 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 뉴스, 아사히, 마이니치 등은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으로의 맥주 수출이 99.9% 감소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30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9월 한국으로의 맥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99.9% 줄었다고 합니다. 92.2% 감소를 보인 8월의 감소폭보다 더 감소폭이 넓어졌다는 것인데요. 반도체 관련 화학 세계 제품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 치열해지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과거 일본의 맥주는 한국에서 수입 1위를 기록하고 인기를 모아왔었다는 기사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한국으로의 맥주 수출액은 7억 8,485만 엔이었지만 올해 9월은 59만 엔으로 급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또한 9월 기준 48.9% 감소폭을 보여주었지만 맥주는 99.9%라는 것이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필수적인 생활용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인 맥주의 경우 다양한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부분도 있었겠으나 대표적인 타겟 중 하나가 되면서 엄청난 급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맥주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를 고민하게 될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일본산 맥주에 대한 타격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생각해보면 불화수소와 같은 소재 부품 등의 경우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하려는 문제였지만 일본 맥주 기업들처럼 우리가 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본의 소비재 등은 아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일본 기업들은 이 불매운동에 대해 최대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몸을 사리고 어떻게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황당한 기업도 있죠. 일본 국적의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위험한 것인데 한국의 불매운동은 금방 끝날 것이라 무시하고 모욕성 광고까지 내보낸 일본의 대표적 의류기업은 왜 아직도 매장 확장까지 꿈꾸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해준 한국 소비자들을 존중하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입 닫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꾸준히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이 기업이 아직도 멀쩡히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보여준 99.9% 수입 감소라는 수치는 사실상 퇴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기업에게는 엄청난 소비자의 힘을 실감하게 하는 타격이었을 것인데요. 이런 강력한 자발적 운동이 아베와 손잡고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지난 10월 25일 KBS에서 방영된 시사직격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부 패널의 친일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부른 일본 교수의 발언, 1965년 대일 청구권을 통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배상 문제가 끝났으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것조차 합리화하는 주장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일부 패널의 발언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된 프로그램이 자칫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한일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대표 일간지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0월 25일부터 3일간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먼저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69%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NHK가 발표했던 55%보다 더 올라간 건데요.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19%에 불과합니다. 도끼로 제바치는 싸움에 일본 경제 위험 요소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아베 정부의 계략이 일본 국민들에겐 확실히 먹혀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일본 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재벌 후손이 과거 식민 지배를 반성한다는 발언을 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츠미 아이코 일본 게이센 여대 명예교수.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1905년으로 되돌립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꺾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까지 발라버리면서 잔뜩 기세가 오른 일본.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군수물자가 필요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쌀입니다. 20만 명 넘는 일본 군들이 처먹을 쌀을 대줄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돈방석이 않는다는 걸 눈치챈 무라이 기치베에는 툭하면 낙동강물이 넘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경상남도 김해와 창원 땅 1840만 평을 96만 엔이란 헐값에 사들인 다음 조선인 소장농들을 개처럼
부려먹으면서 지금의 대산평야를 만들게 됩니다. 아직도 일본의 많은 학자들과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불러왔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무라이 농장 덕분에 더욱더 빵빵해진 무라이 가문, 당시 우리나라 소작농들을 개처럼 부려먹은 무라이 기치베의 손자는 무라이 요시노리란 사람입니다. 일본 최고의 사립학교로 알려진 와세다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기구 교수였던 그는 일본 식민지 피해 국가에 대한 배상이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오면서 일본 외무성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학자로 악명이 자자했는데요. 앞서 얘기 나온 우츠미 아이코 일본 게이센여대 명예교수가 바로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경상남도 김해를 찾은 우츠미 아이코 교수는 당시 무라이 가문의 96만엔 투자와 토지 매입은 철저하게 돈벌이를 위한 것이지 조선인을 위한 개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무라이 본사 서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인 26일 실제 대산평야를 찾은 자리에서는 일본의 조선 토지 개발이 조선 침략과 식민지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남편인 무라이 요시노리 교수는 자기 가문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죽기 전에 딱 한 번 이곳을 찾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화려한 언론 플레이와 정치쇼로 일본 국민들의 혐한 감정을 부추긴 아베 정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야기한 건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 식민지배의 당위성입니다. 50년간 벌어진 역사적 참극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8억 달러라는 돈으로 모두 갚아자는 일본. 그러나 학계에서 나오는 이 같은 자성적 발언은 아베 정부의 정책 추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잘못 적었다면 시험이 끝나기 전까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적을 수 있습니다. 부디 아베 정부가 지금이라도 틀린 답을 적고 있는 연필 대신 지우개를 집어드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면서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나면 지지율이 50%가 무너지고 1년 지나면 30%를 밑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에 견뎌보면 정권 출범 후 7년이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 전후의 지지율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아베는 1993년 첫 당선된 이후 자민당 내에서 요령전 아베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베는 대선배 의원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유달리 요령이 좋았고 이 특기로 트럼프까지 농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그동안 그 같은 요령으로 아베노믹스로 착시 효과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제 그 요령 정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내각은 이딴 구설을 일으키며 기강이 해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보복을 할 때 막말과 어이없는 태도로 한국의 분노를 사게 한 고노다로가 일본 내에서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노다로 방위상은 최근 태풍과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비의 남자에 비유했다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는 지역에서 비의 남자라고 불린다. 내가 방위장관이 되고 나서 태풍이 벌써 3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고노다로의 이 같은 발언에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무과학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4일 한 방송에서 새로운 대인 민간 영어 시험 도입에 관련해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여러 번 시험을 쳐서 워밍업을 하는 식의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분에 맞게 2번을 제대로 골라서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분수에 맞게 시험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새로운 영어 시험이 수험생의 경제적인 능력과 거주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자 부유층 자녀가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스가하라 이슈 경제산업상은 25일 정치자금 의혹으로 사임했습니다. 그가 물러난 이유는 과거 지역구 주민들에게 멜론과 오징어, 게 등 고급 음식을 선물로 돌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선거구 내에서 선물 등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산업상의 비서가 지난 17일 도쿄 내리마구에서 지원자에게 2만엔이 들어간 봉투를 전달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결국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핵심 부서로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도 이 부서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된 지 한 달 만에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권 운영에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일본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의 발언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미국 뉴욕 현지 환경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문제는 즐겁고 멋지고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 기후변화 같은 중대한 사안을 섹시라는 부적절한 단어로 희화했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은 각종 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그의 발언은 분노를 사게 만든 것입니다. 아베가 세운 내각의 장관들은 하나같이 윤리적인 문제를 노출했는데 자질이나 실력 때문에 우스갯거리가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이버 장관은 인생에서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다, USB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을 산 적이 있었고, 일본 IT 장관은 78세로 각종 절차에 디지털화를 막고 아직도 도장을 찍는 문화를 주장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일본 정치 현실이며 일본이란 국가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경제 도발을 감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베 내각의 실력과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NHK에 지난 2015년 개그맨의 정치 풍자를 불허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만약 이것이 허용됐다면 역대급